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픈도어 3분기 실적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좀 줄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집도 안 팔리고 예전에 비싸게 산 집들 사가지고 좀 잘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자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의 그런 탁월성을 위해서 우리가 코스트 세이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비용 절감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 우리 100만 원에 살 집을 한 110만 원에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조금 비싸게 산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이 3분기에 매수를 한 집이 몇 채냐? 3,136채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98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정말 이거 너무 적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번 분기에는 대략 한 2빌리언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980밀리언. 얘네가 매출이 정말 높을 때는 한 5빌리언까지 찍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말 많이 줄었다. 한 20% 정도, 한 80%가 감소를 한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집을 산 거는 3,136채를 샀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샀습니다. 17% 정도 더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집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동안 얘들이 집을 판 거는 2,687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생성된 매출이 980밀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2분기 가이던스를 뭐라고 했냐면 950밀리언에서 우리가 1빌리언 정도 사이로 벌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뭐 980밀리언 달러 벌었으니까 얘네들 가이던스를 지켰죠. 근데 지키긴 지켰는데 이 가이던스가 워낙 낮으니까 이 가이던스를 지켜도 어떻다? 굉장히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기지 얘기를 합니다. 모기지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8%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20년 들어서 가장 높은 지금 모기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오픈도어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망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뱅크레이트에서 가져온 이제 그래프인데 뭐 30년짜리, 15년짜리, 10년짜리 하나같이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금리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동결을 한다고 이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수 좀 올라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죠. 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그 오픈도어의 매출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최고치일 때는 5빌리언도 찍었어요. 5빌리언, 5.15빌리언이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980빌리언, 1빌리언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매출도 이렇고요. 넷 레비뉴 이번에는 그냥 손실이 났습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23밀리언의 그 흑자가 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106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2.09달러였고요. 그다음 어제가. 그다음에 지금은 장전 7.6% 정도 오르고 있네요. 7.66% 정도 오르고 있어서 한 2.25달러로 현재 2.25달러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1달러대 못 샀던 게 굉장히 좀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왜 내가 이거를 부동산에 대한 그걸 확신이 있었는데 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좀 했는데, 이번에 사실 저도 오픈도어를 가지고 있고 손실폭은 크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1달러대로 내려가기를 좀 바라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2.09까지 딱 찍고 또 올라가 버리네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이 아니구나. 지금 전망에 대해서, 이 오픈도어의 전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색이죠. 안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마켓 클리어런스 레이시 굉장히 천천히 지금 둔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 클리어런스 레이시는 뭐냐면 오픈도어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집을 내놓는데 이 집이 팔려야 이게 클리어런스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클리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팔리고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집을 사서 되파는 이 리세일이 이게 점점점 감소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있죠. 재고 처리가 조금 더뎌질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 자, we have reduced home level list pric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을 조금 높게 불러야 우리도 남겨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높게 부르니까 안 팔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집을 내놓을 때 조금 가격을 낮춰서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본전치기 해도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재고를 빨리 파는 게 지금 우선순위니까 우리 집 가격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리세일 클리어런스가 점점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을 다시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는 속도가 점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샀던 올드북 있죠. 올드북이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집을 샀던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 다 처리 못하고 이게 3분기까지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오픈도어가 지금 집 자산, 재고 자산을 그러니까 클리어런스를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 거다라고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거든요. 4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3분기 950밀리언 달러보다 더 낮은 800에서 850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얘네들이 집이 정말 그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금 오픈도어가 파트너십을 맺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진로우 있었죠. 진로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얼티.com이 있었습니다. 리얼터.com. 이거는 잠깐만요. 리얼터.com이죠. 리얼터.com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레드핀이 있었어요. 레드핀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얘네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으쌰으쌰 같이 우리 다 망하기 전에 다 힘 모아갖고 좀 어떻게 좀 살 길 좀 찾아보자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로우랑은 여전히 계속 스케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개 시장에 지금 우리가 그 시장에다가 집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로우랑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거래량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로우랑 하고 있는 이 파트너십을 우리가 2024년까지 늘릴 거다. 지금 여기 our 파트너십 쓰니까 진로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리얼터도 있겠고요. 레드핀도 있겠죠. 얘들이랑 점점 이제 파트너십을 좀 확대해서 조금 더 넓은 지역에다 우리가 집을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 더 이제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나 더 했는데 EXP 리얼티라는 이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에다가는 이제 얘네들이랑 뭘 하냐면 자 볼게요. 지금 EXP의 에이전트가 캐시 오퍼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물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오픈도어가 집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집을 이렇게 A라는 집을 내놓는데 원래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거 우리 이거 100만 원에 살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150만 원에 살게. 이렇게 현금 가격을 제한을 하는 거를 이렇게 캐시 오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시 오퍼를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EXP를 이용하는 이 고객들이 EXP에다가 이걸 캐시 오퍼를 대신 맡기는 거죠. 그래서 EXP가 오픈도어에다가 캐시 오퍼를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EXP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오픈도어의 매물이 그쪽에 다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픈도어의 매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더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EXP랑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깐 멈추고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EXP 리얼티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인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에서 지금 내놓은 매물수만 해도 200만 개 지금 뭐랄까요. 매물이 있다.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라지스트 US 브로커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가장 거래가 많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도 가장 많다. 근데 실제적으로 팔리는 거 한 4위 정도 한다. 그래서 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요 회사에다 오픈도어에 매물이 노출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BPS4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이제 요거 저번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0.01 수준까지 0.01% 정도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세심하게 낮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 뭐냐? 그래서 뭘 신경 쓰냐? Reduce our cost structure야.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다음에 비용 구조 조정한다. 이거 지금 cost structure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우리가 샀을 때 그 집을 얼마를 주고 살 것인지, 얼마를 주고 팔 것인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책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 효율성 증가. 이건 뭐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데, 인건비도 줄이고, 이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 우리가 매달 나가는 그런 변동 비용 있죠? 변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저번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80밀리언 달러 매출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제 꽤 쭉쭉 줄어들고 있고 4분기는 거의 800밀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자, 이제 980밀리언 달러를 이제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가이던스를 지켰다라고 이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죠. 워낙 낮으니까, 지금 레비뉴가 워낙 낮으니까, 성에 안 차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얘네들이 3,136호의 집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17% 정도 더 많은 집을 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정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적은 수의 집을 이제 보유하고 있더라.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적은 수의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은 오픈도어 나름대로 집을 막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집을 좀 천천히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사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도 뭐 그런 것 원인도 있지만 어쨌든 오픈도어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별로 안 좋았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집 팔고 있는 거 수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픈도어가 집을 팔려고 이제 시장에다가 집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놓은 집이 안 팔리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이게 지금 120일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일 동안 120일 이상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12% 정도를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저번 분기랑 돌이켜 봤을 때 저번 분기에는 몇 %였냐면 이게 24%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채의 집을 내놔요. 100채의 집을 내놓으면 24채는 한 3개월 동안 안 팔리고 있더라. 근데 지금은 어떻냐? 100채를 내놨을 때 12채만 안 팔리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오픈도어가 집을 내놨을 때 예전보다 지난 분기보다는 그래도 집이 조금 빨리빨리 내놓는 대로 빨리 팔려 나가더라.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예전에 산 집들이 있죠. 예전에 산 집이 있을 것이고 그거 이제 올드북이라고 하죠. 올드북이라고 하고 요즘에 산 이제 그런 집들은 뉴북이라고 합니다. 뉴북은 이제 그나마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을 얘네들이 이제 매물을 얻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8%만 120일 동안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 정도 남겨 있고 새로운 집은 8% 정도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으로 오픈도어에서 얘기한 게 이것보다 또 다른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딱 전해드리고 싶은 것만 제가 딱 좀 추려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3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픈도어가 앞으로 4분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4분기의 가이던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2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언제든 경기가 좋아지면 집값은 다시 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도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픈도어의 뭐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도 저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1달러대에 오게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픈도어는 개인적으로 그냥 계속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이 정도로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설명에 뭐 부연 설명해 주실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또 공유하면서 좀 더 이제 뭔가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니콜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퀀텀스케이프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라 지금 점점 실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도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